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한국 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 프리즘, 지금 시작합니다. 대기업의 비율이 10% 남짓인 한국에서 같은 일을 해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은 50%밖에 못 받거든요. 이걸로 내가 앞으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사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코로나19 유행과 고유가 등으로 인해 긴 침체에 빠져있던 한국의 조선업이 다시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선업에서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역대급 호황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체가 몰려있는 지역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할 청년들이 오히려 지역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남 거제는 우리나라 조선업의 양대 중심 중 한 곳입니다. 그런데 조선업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청년 인구의 유출 속도가 가장 빨라서 인구 소멸의 위기감까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인은 어디에 있고 또 지역사회에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먼저 하준 기자가 거제에 다녀왔습니다. 국내 빅3 조선소 가운데 두 곳이 자리한 경남 거제시. 10년가량의 장기 불황이 지나고 수주가 잇따르며 지역 조선업계에는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호조에도 지역은 좀처럼 활력을 되찾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청년층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말 7만 7천 명대였던 거제 지역 청년 인구는 2023년 4만 6천여 명까지 줄었습니다. 10년 새 3만 명, 연평균 1.25%포인트씩 감소한 셈입니다. 인구 감소 여파는 지역 상권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문을 연 식당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거제 최대 번화가인 고현동에 나와 있습니다. 대형 상가의 1층 한쪽 면 전체가 텅 비었고 임대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조선소 인근 옥포동 상권도 찾아가 봤습니다. 길을 따라 빈 점포가 줄지어 있습니다. 이곳의 공실률은 최대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과거 조선업 침체 이후 부족한 인력이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되면서 지역 내 소비가 크게 줄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번 돈을 대부분 고국으로 보내다 보니 거제에선 최소한의 소비만 한다는 겁니다. 조선소 인력 빠져나갔죠. 외국인 와서 보충한 그 효과 없죠. 그래 여러모로 지금 병행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조선업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 다른 분야의 일자리는 충분치 않다는 점도 고질적인 문제로 꼽힙니다. 조선 아니면은 아빠 세대 분들도 다니시는 집도 별로 없고 취업할 거 아니면은 거제를 다 떠나는. 거제시는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과 월세 지원, 문화공간 확충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들한테 필요한 공간을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청년 문화 공간을 이제 권역별로 조성을 해가지고 청년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업에서도 신입사원 채용 등 청년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방산, 친환경, 해상풍력, 스마트야드 4대 축을 중심으로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투자와 대규모 우수 인재 확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선업 회복세에도 인구 유출이 급속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제. 특정 산업 의존도를 낮추고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인프라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하주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을 떠나고 있다는 건데 청년들의 취업난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채용 구조와 좁아진 취업문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쉰다, 그러니까 구직 의사가 없어서 쉬고 있다고 답한 청년들은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년들은 왜 일하는 대신 그냥 쉬는 것을 선택했는지 이 내용은 윤영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입 채용이 줄고 기업의 경력직 선호가 뚜렷해지며 청년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모습입니다. 인턴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취업을 위한 취업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인턴 자리를 많이 구해보려고 하는데 인턴부터도 이미 좀 많은 스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대부분 경력직 위주로 아무래도 채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무 스펙도 없는 입장에서는 약간 좀 막막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저 말고도 그냥 거의 대부분 남는 시간엔 자격증 많이 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라도 이제 쌓아놓고 싶은 마음에.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습니다. 공기업에 5년간 재직했던 30대 A씨는 조직 문화가 맞지 않아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4년, A씨는 재취업을 포기했습니다. 공기업 2번 다녔는데 조직 생활도 싫고 회사 생활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퇴사하고 나서 저는 개인 투자 쪽으로 좀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처럼 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들이 늘어나며 고용시장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쉬었음 청년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구직 의사가 없어 그냥 쉬었다고 답한 이들입니다. 지난달 15세에서 29세 쉬었음 청년은 50만 4천 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년층 고용률도 44.3%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도 증가해 취업준비생과 쉬었음 청년을 합하면 120만 7천 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력직 선호와 산업 불황 등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경기 침체 문제가 아니라 산업 변화에 맞춘 교육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산업 구조는 바뀌었고 교육 구조는 바뀌지 않고 대학 진학률은 높아지면서 일자리와 노동의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산업 변화에 따라서 대학도 과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돼요. 이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기업과 대학이 연계된 실무 교육을 확대해 청년들에게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젊은 인력이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업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킬 구조적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영섭입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현실은 여러 통계에서 실제로 확인됩니다. 지난 연말 발간된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질병이나 장애가 없지만 막연히 쉬고 있다고 답한 2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인구가 그래프에서 이렇게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영구 백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지 1년 이내인 청년층의 경우 근로 희망 비율이 90% 수준이지만 1년이 지나면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청년층이 아예 노동시장에서 영구 이탈하거나 니트족화될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니트족이란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취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직업훈련을 받는 것도 아닌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이런 니트족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청년층들의 소득 감소로 빈곤 문제가 커지는 것은 물론 세수 감소로 인한 사회복지의 문제와 부모 세대의 부담 증가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그냥 쉬는 청년층이 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60세 이상 일하는 고령층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고용 동향을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34만 2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층은 저임금에 질 낮은 일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데요. 쉬고 있다는 청년층은 크게 늘어난 반면에 일자리를 찾은 부모 세대, 은퇴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선업은 호황이어서 일자리가 쏟아지는데도 청년들은 오히려 거제를 떠나는 현실, 어디에 이유가 있을까요? 조선업에서 쏟아지는 일자리와 청년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청년들은 IT나 금융, 전문 서비스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직업을 선호하지만 거제에는 이런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이런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보니 청년들이 거제를 떠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다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정규직이나 대기업 진입이 쉽지 않은 한국의 고용 현실도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구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9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민간 고용시장 위축이 그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청년들이 다시 공무원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전문가들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김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심해진 취업 한파에 공시생들이 노량진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국가공무원 구급공채 선발시험 응시자는 10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1,500명 늘어났습니다. 구급시험 평균 경쟁률은 2011년 93.3대 1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21.8대 1까지 떨어졌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반전돼 평균 경쟁률이 24.3대 1로 오르며 9년 만에 반등한 겁니다. 요즘 좀 경기도 안 좋아서 실직률도 좀 많은 것 같고 되기만 하면 또 안전 신분 보장도 돼서 공무원 지원자가 증가한 이유로 처우 개선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 위축이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지난 1월 정부의 일자리 지원망을 이용한 신규 구인 인원은 13만여 명, 구직 인원은 47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 배수는 IMF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신규 구인 인원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구직자 1명당 구인자 수 개념인 구인 배수가 0.28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99년 1월 0.2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있는 일자리의 질부터라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노동자 신분이 아닌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이런 형태로 뽑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기업들이 직접 고용을 잘 안 하고 최소한의 안정성도 최소한 노동 조건도 잘 보장하지 않는 일자리만 만들어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사실 사회적인 감독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청년 고용 공시제를 적극 활용해 기업의 채용 여력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지금의 청년 취업 문제는 우리 사회의 독특한 구조와 연관지어서 보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막대한 사교육비를 쏟아부어서 고등학생의 80% 가까이가 대학에 가고 있는데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시장에 뛰어들 때면 자신들의 기대치에 맞는 일자리 수가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격차가 70%나 벌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또 일하지 않고 쉬는 청년들이 50만 명에 달하는 현실의 책임을 꼭 청년들에게만 물을 수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일자리 부족,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 경력 위주의 채용으로 바뀌는 기업들의 환경 변화, 경기 침체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면서 지금의 현실이 만들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이렇게 복합적인 사회구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부와 기업 그리고 대학 등이 협력해 하루라도 빨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